돈이 되고 힘이 되는 부동산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의 내일의 행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지혜입니다.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은 손목에 맥을 짚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고 처방까지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맥을 짚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맥을 짚어낸다면 어느 곳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처방까지 가능할 텐데요. 오늘 행복부동산 연구소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문자 상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월요일에 부동산 가이드톡은 임종욱 연구소장과 생활 밀착형 부동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맥을 짚는다는 것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1997년 IMF부터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 시장 맥을 짚어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부동산을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요. 항상 이 예전에 한번 사놓을 걸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투자에 있어서 많이들 망설이셨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과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다시 예측해보는 그런 맥을 잡는다라면 부동산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 생활 밀착형 부동산 투자 맥을 찾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투자 대책 부동산.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투자의 맥을 찾아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법.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 부동산의 투자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 부동산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 동안에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1988년도를 이제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속에서 약 5천만 원이라는 여윳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금 금리를 해라, 예금 적금을 해라, 이 안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15%인 예금에다 금리 저금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는 강남에 있는 뭐 음악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음악 아파트가 한 5천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88년도에 돈이 있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셨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여윳돈을 갖고 어떻게 투자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별로 한번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대변혁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1997년도쯤에 IMF가 있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그때 고통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울기도 했었지만 또 IMF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시기였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죠. 자, 미국에서 잠깐 감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리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 현재 2015년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97년도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1988년도에 금리가 약 15% 정도였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IMF 때를 거치면서 우리는 금리가 상당히 좀 높아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금융은 가계금융보다는 사실 기업금융에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직자도 나타나고 회사들이 도산함으로써 그 여파가 여러 가정에까지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거기에 따른 물가도 하락하면서 이제는 상품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그때 생각이 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 금액도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웠던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7년도를 넘어서면서는 이제 2000년도에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IMF를 겪으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던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또 그때 헐값에 샀던 분들은 2000년도로 들어서면서 다시 또 부동산 회복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그때 당시에도 어려웠었지만 또 과감하게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의 어떤 빛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금융 같은 경우에도 정상화 및 발전이 됐었습니다. 자, 그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기업 대출만 있었지 가계 대출은 거의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노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세제도보다는 부동산을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스터디와 그리고 또 그룹 모임 등 여러 가지가 접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교류되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접어들어서 부동산이 화랑기를 계속 겪고 있다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합니다. 자, 미국에서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출을 해줬던 것들이 부동산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 거죠. 많은 가게들이, 집들이 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저금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희 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저금리가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또 더불어서 이 배부부모 세대가 은퇴를 시작합니다. 자, 배부부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소득이 필요한데 주 경쟁 소득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또 가족의 핵가족이 더 찢어지는 이 다가구가 이제 많이 생겨난 것이죠. 더불어서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속이 되는 시기가 2008년도부터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져서 평균 80세 이상 되는 시대를 접어드는 이제 시기가 2008년도 이후부터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중대형 아파트가 거래 실종이 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의 중대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그동안의 전세 매물이 풍기되는, 전세 가격이 매우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비롯되고 또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소형 아파트들이나 소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고령화와 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지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중대형 가격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겠죠. 자,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렇듯 전세 매물은 계속 풍기 현상은 아마 유지될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도심권 외에 여러 지방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미분양도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도심권의 월세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월세에 대한 원하는 이 배부분 세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저금리 시대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심권의 안정적인 소형 부동산,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요. IMF 시기부터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사회 경제지구 이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미래, 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소형주택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세미나에서 또 이와 관련된 정보 알려주신다고요? 예,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지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나 좀 찝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 함께 하셨습니다.